오늘 학습하실 내용은 16번째 차트입니다. 차트는 그래프로 보여주는 거죠. 차트가 그래프니까. 예. 그럼 왜 만들어주느냐 하는 거죠. 차트를. 시트의 내용을, 여기서 시트의 내용이라는 거는 대부분이 숫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시트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확인하기가 힘들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숫자가 있는데 수량도 쭉 보이고 원가도 보이고 비용도 보이고 매출액도 보이는데 이거를 누가 많고 높은지, 누가 많은지 적은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적은지 시각적으로 착 보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그거를 차트로 만들면 전체적인 흐름을 금방 알아보기 쉽게끔 할 수 있다. 그게 차트의 내용이에요. 자, 차트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데이터를 한눈에 파악하고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도표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게 차트다 이거예요. 근데 차트의 종류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가로막대, 세로막대, 그 가로막대, 세로막대도 2차원, 3차원, 2차원 중에도 누적막대, 묶음막대, 100% 누적막대, 3차원에는 원통, 원기둥, 원뿔, 사각뿔 종류별로 많아요. 또 원형 그래프, 원형부터 2차원, 3차원, 그 다음에 도넛형 이런 것도 있고, 분산형도 있고, 꺾은 선도 있고, 뭐가 되게 많아요. 그런 거는 필기시험에서 물어봐요. 필기시험에서 이 차트의 종류가 이런 거다, 또 이러한 데이터를 어떤 차트로 보여주면 좋겠느냐 하고 필기시험에 물어봐요. 실기시험에서는 이런 차트로 하시오라고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대부분이 뭐냐면 데이터를 주고 차트를 생성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차트를 수정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차트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차트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차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어느 데이터를 이용해서 차트를 만들라는 얘기죠. 또 어떤 게 나오냐면 기존의 차트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차트를 고치라는 거죠. 네. 기존의 차트를 수정하라고 하는데 이 수정하는 것도 종류가 많아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요소를 추가해라. 요소 또는 계열이라고 하는데 요소나 계열을 추가해라 또는 삭제해라. 제일 힘든 게 뭐냐? 추가도 하고 삭제도 하고 귀찮아 죽겠어 그러면. 네. 이런 거예요. 여기서 보면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는데 출석 점수가 빠져 있잖아. 과제 점수가 빠져 있잖아요.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말고 출석 점수를 여기다 추가해라. 그럼 추가할 수 있고, 근데 중간고사는 빼고 출석 점수, 과제 점수를 추가해라. 이럴 수도 있고. 요렇게 추가하는 건 쉬워요. 이렇게 추가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1, 2, 3월이 있잖아. 1, 2, 3월이 있는데 이 중에 누구누구는 빼래. 영업 2부만 나오래. 영업 2부. 영업 1부는 빼래. 영업 4부 빼래. 그러니까 가로를 빼라 하는 건 어려워요. 세로를 빼라, 세로를 넣어라 그러면 쉬워요. 가로를 빼라, 넣어라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그런 거를 해 볼 겁니다. 첫 번째, 차트 문제는 5문항만 나와요. 근데 우리 책에는 몇 문항이죠? 11문항 이렇게 많잖아요. 종류별로 물어본다는 뜻이죠.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는 이 종류별로 되어 있는 거를 묶음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뭐 하시오. 뭐 하시오를
뭐 하시오라고 한꺼번에 묶어서 질문을 내릴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기능만 잘 할 줄 아시면 나머지 차트는 다 할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볼게요. 품명별로 불량률, 생산비용, 그러니까 품명별로 불량률, 생산비용, 이거를 차트에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보시면 품명을 블럭 잡고 불량률 블럭 잡으려고 그러면 품명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품명 블럭 잡고 컨트롤 키 누르고 또 불량률, 생산비용을 블럭 잡으면 다중 블럭이 됩니다. 우리 시험은 연속으로 이렇게 블럭 잡아서 차트 만드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얘 따로, 요렇게 따로. 더 힘든 거는 요렇게 건너뛰어, 하나를 이렇게 건너뛰어. 이런 경우도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다중을 여기저기 해야지. 자, 품명 블럭 컨트롤 키 눌러서 불량률, 생산비용. 블럭을 잘못 잡으면 차트가 엉망돼요. 처음에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가 아니라 처음엔 그대로 블럭 드래그,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눌러서 다시 블럭 다른 영역, 그 다음 삽입 두 번째 피벗 테이블, 정정 죄송합니다. 삽입 다음에 차트 피벗 테이블에 항상 꽂혀 있어서, 여기 보면 차트가 있는데 이 차트에 보면 무슨 차트 하래요? 어떤 거는 묶음 세로 막대, 어떤 거는 표식 있는 꺾은 선, 이렇게 써 있죠. 문제가 지금 세로 막대 중에 묶음 세로 막대형이 있고 꺾은 선 중에 표식 있는 꺾은 선이 있어요. 두 가지 차트로 만들려는 거예요. 우리 결과를 한번 보시면 막대 그래프 파란색이 있고 붉은색 점으로 되어 있는 꺾은 선 그래프가 있거든요. 이게 두 가지로 만들래요. 그럼 두 가지로 만들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두 가지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이 세로 막대형 첫 번째 있는 묶음 세로 막대형을 선택하던 아니면 꺾은 선에 있는 표식 있는 꺾은 선을 하던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선택해야 돼요. 책에서는 뭐를 했노? 첫 번째 있는 세로 막대형에 있는 묶음 세로 막대형을 하라고 했어요. 얘를 클릭하세요. 하셨습니까? 예. 1번 품명별로, 품명 밑에 있는 게 품명이죠? 불량률과 파란 거, 생산비용 빨간 거, 이 두 가지가 차트에 표시되도록 범위를 설정해서 만들래요. 한 문제는 했어요. 두 번째, 불량률 계열은 안 보이네. 파란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안 보일까요? 보세요. 얘는 100%도 아니고 1도 아니잖아요. 얘는 100%가 1인데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2340만까지 가 있어요. 그럼 그래프상에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당연히. 그러니까는 불량률은 숫자가 작고 생산비용은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그래프상으로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이 차트의 높이를 한 50m로 만들어주면 저 아래쪽에 조금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냥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거, 이 오른쪽에 있는 생산 비용을 다른 차트, 다른 형태로 바꿔야만 돼요. 그래서 문제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파란 불량률은 안 보이지만 현재 막대 그래프고요. 묶음 세로 막대는 그대로 있는 거고요. 이 빨간색에 있는 생산 비용을 꺾은 선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보세요. 얘를 클릭했어요. 빨간색 막대 그래프를 클릭했어요. 계열을. 그럼 저 상단에 디자인이라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차트가 아니면 안 보이지만 차트를 클릭하면 보이고,
이때 빨간색 막대 그래프를 클릭하고 나서 차트 종류 변경. 차트 종류 변경을 누르시면은 꺾은 선 중에 항상 네 번째 거 표식 있는 꺾은 선을 꼭 선택을 하래요. 꺾은 선 중에 다른 꺾은 선 시험에 난 적 한 번도 없어요. 항상 꺾은 선이면 네 번째 거 확인. 됐죠? 이번 문장은 뭐냐면 불량률은 막대 그래프고 위에 있잖아요. 위에 있다는 뜻은 뭐냐면 왼쪽에 있다는 뜻이에요. 앞에 있다는 뜻입니다. 불량률이. 그리고 생산 비용은 아래쪽에 있는 걸 봐서는 뒤편에 있다는 뜻이에요. 순서상으로 봤을 때. 근데 하여튼 간에 지금 불량률은 안 보이고 생산 비용만 꺾은 선으로 보인 것 뿐이에요. 여기까지가 2번이에요. 3번 생산 비용 빨간색을 보조축으로 보내래요. 이 빨간색 꺾은 선 보이시죠?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뭐가 나타나요. 원래는 얘를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저 밑에 서식, 아니면 클릭하고 나서 컨트롤 1번 서식 이렇게 누르는 건데,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나타나요. 2010에서. 그 예전 버전에서는 더블 클릭이 하는 게 아니라 클릭하고 컨트롤 1번 또는 오른쪽 눌러서 서식 이렇게 해야 돼. 2010은 더블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보조축이라고 뜨죠? 보조축을 누르시면 돼요. 얘를 보조축으로 누르시면 돼요.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실기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유형이 이 막대 그래프하고 꺾어선 그래프를 보여주는 이중축 혼합형 문제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와요. 얘가 이 데이터는 너무나도 작고 이 옆에 있는 데이터는 너무나도 커.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커서 같은 막대 그래프나 같은 꺾은선 그래프로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하나는 막대 그래프로 보여주고 하나는 꺾은선 그래프로 보여주고, 그것도 같은 축 왼쪽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보여주면 힘드니까 위에 파란색이라고 하는 거는 왼쪽에 있는 막대 그래프에서 있는 왼쪽에 있는 축을 보여주고, 아래쪽에 있는 생산 비용은 오른쪽 축을 보여줘라 해서 축이 두 개다 이중축, 그리고 막대 그래프 꺾어선 그래프 혼합형. 그래서 이중축 혼합형이라는 형태로 시험을 가장 많이 내요. 자, 왼쪽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본축, 주축, 메인축이라고 부르고요. 오른쪽을 보조축.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글자가 보이죠? 여기를 메인, 기본축, 주축이라고 부르고, 요 위쪽 위에, 요 위를 보조축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보조축은 없어요. 현재는. 다시 차트를 선택하고 지우고, 다시 분명 블럭 잡고, 분명을 블럭 잡고 컨트롤 키 누르고 불량률 이렇게 블럭 잡고, 또 컨트롤 키 눌려진 상태로 생산 비용 블럭 잡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얘 하나 잡고 컨트롤 키 한꺼번에 잡아도 되고 따로따로 잡아도 돼요. 그리고 삽입해 가서 세로 막대, 묶음형 세로 막대, 그 다음에 빨간 거 선택하고 오른쪽 눌러서 차트 종류 변경 누르셔도 되고, 디자인에 있는 차트 종류 변경 누르셔도 되고. 그래서 얘는 꺾은 선 무조건 네 번째 거, 꺾은 선 글은 무조건 네 번째 거예요. 표식 있는 꺾은 선. 그리고 이 꺾은 선 그래프를 더블 클릭을 해서 보조축.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1, 2, 3번 문제예요. 대부분은. 이중축 혼합형 문제는 항상 이렇게 내요. 이렇게. 이 문제에서는 1, 2, 3번이죠. 얘를 한꺼번에 한 문제로 낼 수도 있어요. 아래 결과와 같이 범위를 설정하여 이른 차트로 작성하시오. 이렇게 한 번에 내버릴 수도 있어요. 예. 지금은 11문제니까 3개로 나눴지만 5문제만 낸다 그랬으니까 한 묶음으로 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때 숫자가 적혀 있는 쪽을 갑축, 글자가 적혀 있는 쪽을 항목축이라고 한다. 숫자가 적혀 있으면 갑, 글자가 적혀 있으면 항목. 그것이 가로로 되어 있는지 세로로 되어 있는지는 나중 문제고, 축이 왼쪽 오른쪽으로 되어 있으면 왼쪽을 기본축, 오른쪽을 보조축. 자, 그러면 이제 1, 2, 3번이 끝났는데 4번 문제 보세요. 4번 문제. 차트 위치가 여기가 아니래요. 이 차트를 끌어다가 가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거 이 차트의 겉테두리를 끌고 이렇게 갈 건데요. 제일 앞에 있는 모서리 있잖아요. 제일 앞에 모서리. 그럼 제일 앞에 모서리 이렇게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얘를 Alt키 눌러서 A의 13에다 갖다 붙이면 돼요. A 13. 그럼 우리 도형 그리는 것처럼 어떻게 된다? 얘도 셀의 크기만큼 딱딱딱 끊어주면서 갈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얘를 끌고 A 13번째로 가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오른쪽 모서리는 하단은 F의 27번째 셀에 이렇게 맞추시면 되죠. 그럼 Alt키 누르지 않고 그냥 그리면 안 되나요? 대충 그려도 돼. 대략 그려도 돼. 얘가 이렇게 벗어나면 뭐다, 이렇게 이건 너무 많이 벗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점 처리한다. 아니, 틀렸다고 처리할 수도 있죠? Alt키 눌러서 그리면 정확히 가니까. 그러면 이 차트의 영역을 13서부터인가요? 13? A 13서부터 F의 27번째까지 이렇게 드래그해서 차트의 크기를 딱 조정하면 맞는 거죠. 그게 4번 문제. 5번. 이제 이 차트에 대해서 꾸며야 되는데요. 이 차트를 클릭하면 얘가 마우스를 갖다 댈 때마다 차트 영역, 그 다음에 차트가 실제로 보이는 데를 그림 영역, 그리고 중간중간에 눈금선, 왼쪽에는 기본 여기 왼쪽에 보면 세로 갑축, 숫자니까 값이죠. 아래쪽은 가로 항목 축, 가로에 있고 항목이니까. 근데 오른쪽 숫자 쪽에 가면 보조 세로 갑축 하고 이렇게 뜬단 말이야. 그리고 파란색, 빨간색 이 불량률 생산비용에다 갖다 대면 여기는 범례. 여기는 범례라고 불러요. 범례. 그 중에 불량률 계열, 생산비용 계열이라고 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범례를 어떻게 하시오? 그럼 범례를 클릭해 갖고 꾸미면 되고, 차트 영역을 어떻게 하라 그러면 차트 영역을 더블 클릭해도 돼요. 예전에 컨트롤 1번 눌렀는데 지금은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그 메뉴가 뜨니까. 이 범례를 더블 클릭해서 어떻게 하래요? 아래쪽에 내리래. 우리 책에 보면 아래쪽에 내리라고 돼 있거든. 범례를 이따가 보면. 그럼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 되고, 오른쪽에 두시오 그럼 오른쪽에 두시면 오른쪽으로 가고 이렇게 할 거니까. 그리고 이 대화상자, 이 서식 대화상자는 그대로 두시고요. 제가 이렇게
눈금선을 클릭하면 눈금선 서식, 항목을 차트 영역을 클릭하면 영역 서식, 그 다음에 계열을 클릭하면 계열 서식, 보조축을 클릭하면 보조축 축서식, 어느 계열의 어느 요소를 선택하면 요소 서식. 이렇게 이 대화 상자는 알아서 바뀌어요. 그러니까 닫아도 되고 필요하면 또 더블 클릭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 차트를 클릭했을 때 나타난 차트 도구에 있는 디자인 메뉴 탭, 레이아웃, 서식 세 가지가 있는데, 디자인은 이 차트에 대한 전반적인 거 꾸밀 때 쓰는 거. 레이아웃은 요소마다 차트 제목, 그러면 차트 제목은 만들어야 되고, 축 제목, 그럼 축 제목 꾸며야 되고, 범례, 그럼 범례도 여기 있네. 아래쪽, 그럼 아래쪽으로 가고, 범례 오른쪽, 그럼 오른쪽에 가고, 요소마다 꾸미는 거고, 그 요소 계열마다 세밀하게 꾸며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서식. 여기 있는 걸 갖고 할 거예요. 첫 번째, 5번의 차트 제목은 그럼 어디로 간다? 레이아웃. 차트 도구에 레이아웃 가셔서 차트 제목, 차트 위, 뭐라고? 문제지 써있죠? 원래 문제지는 이 종이가 아니라 A4 용지만한 거로 나와요. A4 용지만한 거로 크게 나오니까 이렇게 작지 않아요. 더 크게 나와요. 예. 그럼 거기에 보면 품목별 분량률 및 생산비용, 이렇게 글자를 쓰라고 했고, 이렇게 제목을 써놓고 나서 어떻게 해라? 글꼴 크기 스타일 바꾸래요. 글꼴에 관한 기능은 홈 메뉴 탭에만 있습니다. 차트 메뉴에는 글꼴을 꾸미는 기능이 없어서 홈에 와서 차트 제목을 클릭한 상태에서 홈에 와서 글꼴, 굴림을 찾으려면 귀찮으면 여기다 굴림이라고 쓰셔도 돼요. 위에다 굴림이라고 쓰면 밑에 굴림 어딘가에 걸릴 거라 하고 엔터 치면 굴림이 되고요. 그래서 크기는 14, 14가 아니라 18, 아까 좀 전에 18 했잖아요. 이거를 내려서 14, 그리고 굵게, 기본에 굵게 돼 있어요. 차트 제목은 기본적으로 굵게 돼 있습니다. 시험 문제 만약에 보통 그러면 어떻게 돼? 굵게를 해제해야 돼. 근데 차트 제목은 굵게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범례를 굵게 그러면 가가가 첫 번째 거 누르면 굵게, 다시 누르면 안 굵게. 차트 제목은 기본적으로 굵게 돼 있습니다. 간혹 시험에는 보통 그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보통이란 말은 이 굵고 기울어지고 밑줄친 거를 원위치 하는 걸 보통이라 그래요. 이걸 원위치 하는 게 보통이에요. 예. 우리는 굵게, 그러니까 굵게만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7번 보조 세로 갑축 어디죠? 여기죠? 보조 세로 갑축 여기잖아요.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숫자 범주, 표시 형식, 숫자 범주, 천 단위마다 구분교 체크돼 있고, 그 다음에 축 옵션, 최소값, 최대값은 얼마로 하래요? 2500만이죠? 여기 보시면 2.5 곱하기 10의 7승이라고 써 있는데 헷갈리시면 여기 보시면 되잖아요. 2500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를 얼마로 바꿔라?
3천만. 그러면 주 단위를, 저 최대값을 고정, 자동이 아니라 고정에다 체크하시고, 얘를 3000 3천만. 그 다음 주 단위도 고정에 가래요. 고정. 지금은 500만 단위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얘를 얼마로 바꾸라? 자동이 아니라 고정에다 놓고 얘를 1000 그리고 나서 닫기 눌러도 되고, 고정이란 글자 여기 있는 걸 다시 체크해도 돼요. 눌러도 돼요. 그러면 1000만 단위로 바뀐 거 나타날 겁니다. 시험 문제는 최대값, 최소값, 주 단위를 바꿔라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자동으로 두면 알아서 바뀌는 건데, 문제지의 최대값은 자동이 아니라 고정으로 3000만이라고 세팅하고, 주 단위는 500만 단위로 움직이고 이럴 텐데, 얘를 1000만 단위로 움직이게끔 고정을 시켜라 이거죠. 그리고 닫기. 그럼 0서부터 3000만까지 1000만 단위씩 움직이고 있는 거를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게 7번 문제의 내용이죠. 8번. 범례가 어디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범례는 막대 그래프, 꺾어선 그래프가 보이는 이 차트의 이름, 차트의 계열의 이름, 차트의 모양을 보여주는 데를 범례라 그래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범례 서식이란 대화 상자가 뜨고, 이걸 어디로 하래요? 아래쪽. 그럼 아래쪽으로 가요. 그렇죠. 이렇게 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시면 채우기 색, 테두리 스타일, 이거 나오나요? 테두리 종류는, 테두리 스타일은 뭐라고 했어요? 너비가 4포인트, 그건 나중 문제고. 8번 범례. 테두리 종류는 실선. 테두리 색은 실선인데 색깔은 무슨 색? 표준색 계열에 있는 끝에서 세 번째 파랑. 테두리 색은 실선에 가서, 색깔은 표준색, 테마색 말고 표준색에 있는 오른쪽 끝에서 세 번째 파랑. 그리고는 여기서 할 건 없어요. 범례 겉 박스가 있었는데 이 박스의 색깔을 이렇게 바꾸라는 거죠. 파랑으로. 그 다음 글꼴을 바꾸라고 했는데, 글꼴은 항상 어디서 바꾼다? 홈 탭. 글꼴은 항상 여기서 바꾸는 거예요. 딴 데서 못 바꿔요. 어떤 글꼴이든지 홈에 와서 글꼴의 이름은 공서라고 직접 쓰고 엔터 쳐도 되고, 공서를 내가 여기서 찾아갖고 써도 되는데 귀찮으면 공서라고 쓰고 엔터를 탁 치면 공서가 돼요. 크기는 10셋. 13이 없네? 12 다음에 14이야. 이 크기에 가서 13이라고 쓰고 엔터. 그럼 13이 돼요. 글꼴의 크기는 이 중에서 고르는 건데, 고르면 대부분 짝수로 가긴 가요. 36, 40. 그럼 38은 어떻게 돼? 38은 없지. 여기다가 38이라고 써 엔터를 치면 글자 크기가 38이 된다. 예.
그 다음에 굵게. 차트 제목은 기본이 굵게로 되어 있는데 범례나 얘네들은 굵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굵게는 우리가 알아서 해야 돼요. 다시 범례는 아래쪽에 테두리 종류 실선, 테두리색, 표준색 파랑, 글꼴은 궁서. 여기 13 굵게.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에서 바꿀 수도 있어요. 여기서 바꿀 수 있는데 겉에서 해도 되고 뭐 밖에서 해도 안에서 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범례를 아래쪽에 선택하라고 했는데 아까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 범례를 더블 클릭하면 원래는 오른쪽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오른쪽에 있었는데 이 범례를 원래라는 말은 없는데 범례를 클릭하고 레이아웃에 가시면 요소마다 꾸미는 기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냥 범례를 여기서 아래쪽, 그럼 아래쪽으로 내려가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요. 아니면 이 범례를 더블 클릭을 해서 이 범례 쪽을 아래쪽, 그럼 또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 이건 뭐 편한 대로 여러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글꼴은 기본적인 글꼴이 뭐 맑은 고딕이나 뭐로 돼 있었겠죠. 크기도 뭐 몇 포인트 이렇게 되고 있었겠죠.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제 글꼴은 이 책에서 요구하는 대로 뭐 궁설한 글꼴을 찾으셔도 되고 가나다 순에 의해서 찾으셔도 되고, 여기다 궁설하고 쓰고 엔터를 쳐도 되고, 그 다음에 크기 지정해 주셔야 되고, 근데 크기가 13이 없으니까 13이라고 쓰고 엔터를 꼭 눌러야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글꼴의 굵게라는 말은 차트 제목은 굵게가 되어 있지만 범례는 굵게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굵게는 클릭하면 굵게가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테두리선 그리는 거는 사실은 이 범례를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에서 테두리 색, 실선, 색깔이 이게 아니라 실선 색깔에 가서 파란, 표준색의 파랑 해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는 서식에 가서 윤곽선을 여기서 파랑 이렇게 해줘도 되고요. 원래는 없었는데 윤곽선에 가서 표준색의 파랑 이렇게 지정하셔도 돼요. 어디로 가도 답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제일 편한 건 뭐냐면 항상 그 항목을 더블 클릭을 해서 범례에 가면 범례에 있는 색깔 꾸미기, 뭐 채우기 색깔 꾸미기, 어떻게 꾸미시면 되는 거니까. 글꼴만큼만 꼭 홈에 가서 한다라는 거, 그거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8번까지는 어렵지는 않아요. 이제 그 밑에 약간 헷갈리는 것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9번 같은 경우는 볼게요. 10번도 어렵지는 않아요. 9번이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불량률 계열에만, 불량률이 어디에요? 파란색 막대 그래프죠. 불량률이. 그럼 불량률 계열에만 그랬으니까 불량률 계열을 클릭하셔야 돼. 얘를 클릭하셔야 돼. 그리고 레이아웃에 가서 레이블 여기를 처음부터 더블 클릭해 가지고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해서 레이블을 넣어주는 기능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레이블 추가는 있습니다. 그런데 레이블의 위치가 여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레이블에 와서 파란색 막대 그래프 클릭하고 나서 레이블에 와서 바깥쪽 끝에 클릭하면 쏙 들어옵니다. 이때 레이블에 가서 없음하면 사라지죠. 자, 차트를 클릭하고 차트 자체를 클릭하고 레이블에 가서 바깥쪽 끝에, 그러면 안쪽 끝에 지금 요소가 좀 달라서 그런데
지금 하나는 막대 그래프고 하나는 꺾어선 그래프니까 공통적인 차트의 그래프가 레이블 추가하는 기능이 여기는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근데 만약에 얘가 둘 다 꺾은선 그래프다, 둘 다 막대 그래프다 그러면 차트를 클릭하고 레이블을 추가해주면 같이 나타나요. 불량률, 생산비용이 같이 나와요. 근데 지금은 막대 그래프, 꺾어선 그래프가 다르다 보니까는 그게 좀 헷갈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막대 그래프 클릭하고 레이블에 가서 바깥쪽 끝에 그럼 바깥쪽 끝에 나왔죠. 그렇죠? 다시 레이블에 가서 없음 누르면 사라집니다. 근데 간혹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면 불량률 계열의 DVD 요소에만 레이블이 나타나게 하래요. 막대 그래프를 클릭하면 막대 그래프 6개가 다 선택이 되잖아요. 이때 DVD 계열을 요소를 한번 클릭하시면 DVD만 나올 수 있어요. 요 DVD. 그리고 레이블을 넣어주면 여기만 나타나요. 요렇게 나타나면 헷갈려요. 시험 문제가. 다시 막대 그래프를 클릭하고 레이블에 가서 바깥쪽 끝에 그러면 다 나타나는 건데 어느 한 계열의 요소만 나타나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클릭을 하고 그 요소를 그리고 레이블 추가하면 된다. 뒤에 나올 거니까 그때 가서 한번 보고요. 그 다음 생산비용 계열은 뭐예요? 꺾은 선이네요. 그렇죠? 이 생산비용의 계열의 요소를 더블 클릭을 해서 계열의 선 스타일에 가면 너비를 얼마? 4포인트. 다시 얘를 더블 클릭을 하는 거예요. 이 꺾은 선 그래프를 더블 클릭해요. 여기 가서 뭐를 선택하려고 봐야 되는데 윤곽선 뭐 이런 것도 안 맞고 잘 안 맞아요. 그럴 때는 그냥 더블 클릭하면 편해요. 그리고 선 스타일에 가면 너비를 조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4포인트 그리고 선색 자동 하시면 안 되고 선색 색 여기 가셔가지고 표준색의 주황 아까 4포인트 갔나요? 안 갔다? 다시 4포인트 가고 선색에 가서 주황 그리고 다시 선 스타일에 가면 완만한 선 맞나요? 그러니까는 지금 선 스타일에 가서 너비 조정했고 선색에 가서 주황 선택했고 다시 선 스타일에 와서 완만한 선을 선택했는데 이제 메뉴판의 위치를 알면 너비 조정하고 완만한 선 한꺼번에 처리하고 가면 되죠. 그리고 선색에 가서 주황하면 되고 자동으로 하시면 안 돼요. 자동으로 하면 색깔도 바뀌어 버려요. 크기도 굵기도. 그러니까는 선 스타일에 가서 너비 4포인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선색에 가서 여기 가서 주황 이렇게 하시면 이게 시험 문제에서 요구하는 형태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완만한 선은 뾰족뾰족 하지 말고 부들부들하게 나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 닫으셔도 되고 그냥 그대로 두셔도 이제 그대로 두시면 제가 제목 클릭하면 제목 서식으로 바뀌고 뭐 차트 클릭하면 영역 서식으로 바뀌고 알아서 바뀔 거니까 얘는 닫으셔도 되고 열어 놓으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2013으로 가면 우리 피벗 테이블 하듯이 옆에 메뉴가 별도로 떠요. 그런데 2013, 2016에 있는 이 서식 대화 상자 메뉴가 2010하고 전혀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2013으로 차트 공부를 하시려면 어려워요.
나머지는 똑같은데 차트 이런 게 다르더라고요. 2013으로 가니까. 그래서 저도 집에서 혼자 계속 차트를 만들고 있으면 2013으로 하든 2016으로 하든 하는데, 시험 준비를 한다 그러면 2010으로 깔아진 노트북이 하나 있으니까 그거로 2010으로 연습을 많이 하죠. 2013으로는 연습을 못해요. 전혀 메뉴 구조가 다르니까. 예. 이제 하나 남았네요. 차트 영역. 차트 영역이 어디에요? 차트 여기 자체가 영역이죠. 여기 뜨잖아요. 이렇게. 그럼 더블 클릭해서 테두리 그림자 미리 설정해 가면 안쪽은 안쪽 뭐라고 나오는데 바깥쪽은 바깥쪽이라고 안 나오고 오프셋이라고 나와요. 우리 시험 문제 보니까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바깥쪽이라는 뜻입니다. 바깥쪽 첫 번째가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즉 4사분면 방향으로 그림자가 가라 이런 얘기죠. 오른쪽 아래니까 대각선 방향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렇게 4사분면 쪽으로. 이걸 클릭하면, 그리고 테두리 스타일에 가서 뭐 해라고요? 둥글게 요거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세요. 모서리가 둥글게 됐죠? 그 다음에 그림자가 요렇게 밑에 그림자가 대각선 방향으로 흘러내려가죠?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차트를 만들고자 하는 데이터 영역을 이렇게 블럭을 잡고 컨트롤 키 누르고 또 다중 블럭을 잡아서 삽입해 가서 세로 막대, 묶음 세로 막대형을 했어요. 묶음 세로 막대 말고 꺾은 선을 그리면 안 되나 이거죠. 꺾은 선을 처음에 그려도 돼요. 꺾은 선 그리면 보시다시피 꺾은 선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요거 얘는 뭐로 바꿔야 돼요? 얘는 이제 세로 막대 이거로 바꿔야지. 아까는 둘 다 막대 그래프라서 생산비용이 삐죽 올라왔던 거고, 이번에는 꺾은 선을 그리니까 꺾은 선에서는 바닥에 깔려 있어도 보이긴 보이거든요. 그럼 얘는 차트 종류를 뭐로 바꾸면 돼? 세로 막대 이거 묶음 세로 막대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바꾸면 되고, 얘는 더블 클릭을 해서 뭐 하면 된다? 보조축 보내면 똑같은 그래프가 돼요. 똑같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뭐 범례는 아래쪽으로 내리면 똑같이 나오는 거고, 우리 책에서는 묶음 세로 막대를 선택하세요 라고 해서 묶음 세로를 막 들고 나서 나머지를 이제 꺾은 선으로 바꾸고 보조축으로 보낸 거지 않습니까? 그럼 처음부터 다 꺾은 선으로 바꿔놓고 나서 앞에 거를 막대 그래프로 바꾸면 돼요. 상관없습니다. 어떤 게 쉬운지 연습을 해보시면 좋은데, 특별히 문제지에 차트를 묶음세로 막대형으로 하시오. 그럼 묶음세로 막대형으로 만들고, 어떤 계열은 뭐로 바꾸시오. 그럼 그때 바꾸면 되고, 그런 말이 없으면 내가 알아서 바꾸면 되고. 근데 알아서 바꾼다는 말은 제일 편한 게 뭐다? 그냥 처음에 있는 거로 하는 게 제일 편하다. 처음에 있는 거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뭐로 바꾼다? 꺾은 선 바꾸면 되고,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뭐 한다? 보조축으로 보내고, 그럼 뭐 차트가 이렇게 딱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을 넣으라 그러면 레이아웃에 가서 제목 만들어주면 되고, 글자 쓰고 꾸미고, 글꼴은 항상 홈에서만 하는 거고, 홈에서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84페이지에 차트 위치는 마우스로 드래그 해가지고 Alt키 눌러서 조정하면 되고, 184페이지 왼쪽에 보시면 전문가의 조언이라고 해서 이 책의 저자이신 분의 한 분인 그 선생님 얼굴이 그렇게 안경 쓴 남자 선생님 그림 보이죠? 그 외모는 좀 다르던데, 사진하고 그림하고. 그 Alt키 누른 채로 이동을 하면 셀의 크기만큼 딱딱딱 끊어준다 그랬으니까 우리 매크로에 도형 그리듯이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귀퉁이는 또 클릭해서 8개 점 중에서 또 드래그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차트 제목 만들고 뭐 만들고 해서 뭘 만들면 되는데, 아 빼먹은 거 있다. 그러고 보니까 뭐를 본다느냐, 5번을 빼먹었네요. 5번에 지금 차트 제목은 만들었는데 왼쪽에 있는 이 축 제목을 못 만들었어요. 그렇죠. 아까 차트 제목에 하다가 제가 설명을 놓쳤나봐요. 자, 그러면 레이아웃에 가면 차트 제목은 아까 했으니까 축 제목. 그러면 보시다시피 세로축이잖아요. 세로축에 왼쪽이 기본축이고 오른쪽이 보조축이니까 세로축을 세로로, 보조 세로축을 세로로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잖아요. 자, 축 제목에 가면 세로축이 없었는데 요 퍼센트 왼쪽에 불량률이라고 써 있고 오른쪽 이 생산 비용란에 생산 비용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축 제목이라 그래. 축 제목. 가로축은 아니고 세로축이죠. 세로축에 가로 방향이 아니라 세로 방향. 가로 방향으로 써도 세로로 바꾸면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축 제목에 가서 또 보조 세로축, 여기다 클릭하고 불량률, 여기는 또 생산 비용. 자, 글자를 쓰면 어떻게 된다 보세요. 이 글자가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다가 생산 비용이라고 쓰면 나머지 글자가 밀려나가잖아요. 이때 딜리트 키 누르면 지워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ES 키를 누르면 차트 축 제목이 완성이 돼요. 원래는 클릭을 하고 글자를 썼지 않습니까? 글자를 다 쓰고 나면, 글자 이렇게 쓰고 나면, 비용 쓰고 나면은 다른 데를 클릭하는 거예요. 다른 데를 클릭하는데 글자를 다 써놓고 나서 ES 키 누르면 완성이 돼요. 네. 그래서 여기 축 제목 이거를 고치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축 제목을 모르고 가로로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까 우리 축 제목을 쓸 때 얘를 가로 제목으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가로 제목을 쓰고 나서 다시 가가지고 아니야 세로야 그러면 세로로 가요. 세로로 가는데 무조건 만만한 거는 이 글자를 더블 클릭을 해서 고치면 되거든요. 어디? 맞춤에 가서 얘를 세로, 그럼 세로가 돼요. 아니면 여기서 바꿔도 되고, 아까 이거를 가로로 돼 있던 거를 여기 가서 뭐로 바꾼다? 세로. 그럼 세로가 가니까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 근데 세로형이 있고 세로가 있어요. 세로형이 있고, 우리 여기는 세로형으로 답을 써야 되는 것 같은데 세로가 아니라 어차피 세로로 써도 돼요. 근데 세로로 쓰면 글자가 위아래가 짜르륵 붙어버리고, 세로형을 쓰면 글자가 좀 떵떵떵 떨어지죠. 그렇죠. 근데 세로를 쓰면, 세로형을 쓰면 영문자도 세로로 보이고, 세로로 쓰면 영문자는 가로로 쓰고 우리말만 세로가 돼요. 근데 문제지를 자세히 보시면 세로 글자가 불량률이 붙어있지 않고, 이렇게 붙어있지 않고 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세로형을 써야 돼요. 형태가. 예. 그렇게 바꿔주면 이 문제는 해결이 돼요. 자, 기출 01로 한번 가볼게요. 기출 01에 있는 문제 또 풀어보시면 또 풀릴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196쪽. 이미 차트는 만들어져 있는데
성별이 남학생들에 대한 출석 점수가 있는데, 이 출석 점수 중에 남학생들 것들만 추가하래요. 그럼 출석 점수 다 블럭 잡으면 안 되죠? 출석이란 글자 하고 값. 남자니까. 하나 건너뛰어서, 두 개 건너뛰어서 또 컨트롤 키 눌러서 남자. 또 하나 건너뛰어서 남자. 그러니까 드래그,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드래그, 또 드래그. 하나씩 되면 클릭하면 되고, 드래그 할 수 있으면 드래그 하면 되고. 이때 중요한 건 뭐다? 출석이라는 글자가 포함되게끔 하셨으면 컨트롤 C 복사. 그리고 차트를 클릭하고 컨트롤 V 붙이기. 그럼 쏙 들어가요. 출석수 들어갔나 확인해 보세요. 들어갔죠? 그렇죠? 자, 다시 출석 점수를 뺄 겁니다. 그때는 이 출석이라고 하는 녹색 항목을 클릭하고, 출석이라는 항목을 클릭하고 딜리트. 그럼 또 지워져요. 통째로 지워졌잖아요. 그럼 실행 취소하고 다시 얘를 클릭하고 딜리트. 이상하게 처음에 삭제하면 통째로 삭제가 되더라고요. 자, 클릭하고 딜리트 눌렀는데 만약에 이게 통째로 사라지면 실행 취소하시면 돼요. 겁내지 마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출석만 클릭하고 다시 딜리트를 누르면 출석 점수가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거 블럭 잡아서 컨트롤 C 복사하고 나서 차트에다 클릭하고 나서 컨트롤 V 붙이기만 누르면 들어가니까. 이렇게 추가하는 건 되게 쉬워요. 차트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재밌고 쉽죠. 근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얘를 추가하는 건 쉽다 그랬잖아요. 얘를 삭제하는 건 쉽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얘가 어려운 거예요. 얘를 넣고 빼는 게 어려워요. 그것도 설명드릴 거니까. 자, 1번. 성별인 남자들에 대해서 출석 점수가 추가되도록 범위를 변경하래요. 보편적으로 아까 출석 점수가 빠져 있을 때 출석 점수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이 디자인에 오면 데이터 선택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데이터 선택에 가서 이때 출석 점수 얘를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그때 들어가요. 블럭을 다시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워. 이게 어려워. 그래서 그냥 블럭 잡아서 복사. 틀렸다. 블럭 잡고 복사 붙이기. 이게 제일 수월한 방법이에요. 2번. 제목은 어떻게 하라고요? 차트 도구 레이아웃에 와서 차트 제목, 차트 위 글자가 뭐 보여야지. 이게 뭐야? 남학생 컴퓨터 개론 성적이네요. 남학생 컴퓨터 개론 성적. 고쳐 쓰면 되고. 그 다음에 홈에 와서 글꼴이니까 굴림체 보통은 뭐다? 굵게를 빼고 13은 없을 테니까 13 쓰고 엔터. 채우기 색깔 가가가 옆에 보면 페인트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 페인트통에 가서 파랑 표준색의 파랑. 그럼 파란색으로 채워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채우래요.
그 다음 왼쪽 눈금 더블 클릭. 축의 최대값을 얼마로 바꿔라? 얘를 50으로 바꿔라. 얘를 50으로 바꿔라. 50으로 바뀌었고요. 기말 점수가 어디야? 빨간 거네. 강정구 것만 하래. 그럼 강정구 클릭. 그렇죠? 기말 성적의 강정국이니까 기말 클릭하고 빨간 거. 강정국 클릭하고. 뭐를 표시하래요? 안쪽 끝에다가 레이블을 표시하는데, 그러니까 레이아웃에 가서 레이블에 가서 안쪽 끝에 하래요. 안쪽 끝에. 문제가 생겼어요. 38은 값이죠? 여긴 뭐를 출력하래요? 강정국이라는 이름을 출력하래. 지금 강정국이라는 기말 성적의 강정국의 점수는 출력했는데 점수가 아니라 이름으로 고치라는 거죠. 그때 주의사항 보세요. 클릭하고 다시 클릭하고 38이라는 값을 클릭하고, 그러면 38 강정국만 선택된 게 아니에요. 나머지 빨간색 기말고사에 있는 성적이 다 선택된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때 컨트롤 1번을 누르거나 그러면 서식이 열릴 거 아닙니까? 이때 하시면 안 되고 38이라는 점수를 한번 다시 클릭해 줘야 돼요. 그래야 여기 값이라는 게 딱 떠요. 보세요. 클릭하면 강정국이 기말고사 성적에 있는 모든 값이 뜬 거예요. 38을 클릭하거나 그러면. 이때 큰일 나요. 큰일 나. 이렇게 하면 안 돼. 강정국 것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클릭 안쪽 끝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38 선택했지 않습니까? 38을 한번 누르고 다시 한번 눌러요. 그리고 더블 클릭하는 거죠. 숫자 값을. 근데 여기가 요소가 불편해. 더블 클릭이 불편하면 컨트롤 1번 눌러도 되고, 이때 값에만 선택되어 있으니까 항목 이름 바꾸라는 거야. 항목 이름 값은 빼고. 그래야 강정국만 나와. 요게 복병이에요. 처음에 제가 그랬죠. 어느 요소, 어느 계열의 어느 요소에만 값을 넣어주시오. 그런 거는 클릭하고 레이블을 넣어주면 돼요 라고 했는데, 38로 끝나면 좋은데 38이 아니라 강정국 이름으로 바꾸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클릭하고 컨트롤 1번 누르면 서식이라고 했으니까, 또는 더블 클릭해서 서식이라고 그랬는데, 이때 더블 클릭해서 서식 대화 상자가 열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클릭하고 다시 얘를 클릭해야만이 그때 요 강정국 38에 대한 것만 나온다는 얘기야. 처음에 38을 클릭한 상태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 것까지 나왔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아무것도 체크 안 돼 있죠. 이때 38을 다시 클릭하면 안쪽 끝에 값이 보였구나 라고 강정국만 그때 보이거든요. 이때 항목 이름 체크하고 값 이름 빼주고. 여러분 문제지, 항목 이름 보이라 그랬잖아. 값은 빼고. 그때는 한 번 더 클릭한 상태에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6번 중간 계열이 어디 있어요? 중간고사가 파란색인데 기말고사도 있고 출석 점수 주는데 계열 겹치기를 하래요. 간격 너비를 조정하래요. 그럼 중간고사 파란색 막대를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뭐 빨간색 선택해도 돼요. 파란색만 계열 겹치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빨간색, 파란색, 녹색 다 들어가요. 한꺼번에. 그러면 계열 겹치기란 말이 나오고 간격 너비란 말이 나오는데, 계열 겹치기를 50%,
50이라고 여기다 쓰셔도 되고요. 얘를 50이라고 쓰셔도 되고. 계열 겹치기 50을 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습니까? 일명 미스코리아 자세죠? 겹쳤잖아요. 겹쳤잖아. 원래는 겹치기가 빵이었는데 빵이면 어떻게 돼요? 니랑 내랑 안 겹쳐 이런 얘기인데 겹치기를 100으로 하면 안 돼요? 키 큰 사람이 뒤에 있으면 괜찮지만 키 큰 사람이 앞에 있으면 뒷사람 안 보이지. 그러니까 반만 겹쳐라 이거 반만. 50%로 겹쳐라 이거. 쓰셔도 되고 이거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간격 너비가 있는데 간격 너비는 도자기, 이용실, 박달재, 강정국 사람들이 보이는데 이거를 만약에 간격을 100으로 잡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간격이 있는데 그 간격이 막대 그래프 너비랑 똑같다는 뜻이에요. 막대 그래프 너비랑 요 옆사람과의 간격이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문제집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간격 너비를 100으로 하래요. 그럼 100으로 해주면 되죠. 그러면 필기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간격의 너비를 큰 숫자가 됐어. 200. 그러면 간격이 넓어지면 어떻게 돼요? 간격이 넓어지면 사람과 사람 사이가 넓어지는 거죠. 넓어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내 막대 그래프 너비가 좁아져요. 내 요소가 좁아져야 옆 사람과의 간격이 넓어지는 거죠. 이게 필기시험에 나와요. 간격의 너비를 넓히면 계열의 너비가 넓어진다. 아니죠. 좁아지죠. 역으로. 간격의 너비를 좁히면 너비가 넓어진다. 계열의 너비가 넓어진다. 그래서 얘를 100%로 고치면 아까 기본값이 한 150% 정도였었나요? 그럼 그것보다는 간격이 좁아졌으니까 좁아지는 대신에 내 막대 그래프 너비는 넓어져요. 두꺼워진다 이거죠. 실기시험에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걱정은 없는데 필기시험에는 그렇게 물어보더라. 이거죠. 그 다음 여기 보면 데이터표라고 있어요. 데이터표를 보여주래.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돼요. 데이터 테이블. 그러면 데이터 표시를 하는데 왼쪽에 보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결석이라고 하는 항목이 색깔이 없잖아요. 범례가 있는데 범례. 이 범례까지 표시해 줄 거냐? 범례까지 표시할 거냐? 범례가 있으니까 굳이 표시하지 마라 그러면 표시하지 않을 거냐? 우리 문제지는 뭐라고 돼 있어요? 표시되어 있지 않잖아요? 왼쪽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 점수에 대한 색깔이 안 나오니까 그건 안 하셔도 되고. 그림 영역은 어디입니까? 그림 영역은 그래프가 나타나는 곳을 그림 영역이라 그래요. 실제 그래프가 뜨는 영역을 그림 영역이라고 하는데 더블 클릭을 해서 채우기 색깔을 단색으로 채울 거고요. 이때 색깔은 무슨 색깔이냐면 흰색 배경 1 5 15 25 더 어둡게 이 색깔로 바꾸래. 흰색 배경 1 5 15 25 더 어둡게 이거로 해주래. 이렇게. 그리고 요 왼쪽에 자세히 보시면 박스가 하나 그려져 있잖아요. 단위가 몇 점 하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도 있나 모르겠는데 택상자 있네. 여기 귀찮으시면 여기 삽입화가도 있어요. 택상자 있습니다. 얘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리면 글자가 박스가 칠해질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단, 위, 한 칸 띄고 콜론, 한 칸 띄고 몇 점 이렇게. 근데 이 박스가 제가 모르고 작게 그렸어요. 작게 그려서 글자가 밀려나갔는데, 밀려나가고 나면 이 박스의 너비를 클릭해 가지고 넓혀주면 돼요. 넓혀주면 되고, 대략 글꼴은 굴림, 보통이라는 말다. 보통 글꼴살이 보통은 진하게도 아니고 기울이는 것도 아니고 밑줄 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속성이 없는 거를 보통이라고 하고, 크기는 10포인트고. 근데 말은 없지만 박스는 둘러야죠. 선은 여기 가서 더블 클릭을 해서 더블 클릭이 안 먹으면 컨트롤 1번. 그러면 선 실선 깜장은 칠해졌잖아요. 깜장은 칠해졌는데 깜장색이 좀 보기 싫죠. 얘가 제가 박스를 잘못 그리면 박스가 이렇게 그려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적당히 여러분이 그려주시고, 이거를 마우스로 막 너비를 조정하다 보면 이그러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요거 텍스트 상자에 가서 크기에 맞춰라 그러면 제일 좋아요. 크기에 맞춰라. 사실은 얘가 중간 세로 맞춤 중간에 놓고 가로는 가운데 이렇게 놓으면 가장 맞아요. 이거를 도형을 텍스트 크기에 맞춰라 이걸 하지 않고도 얘를 체크하는 게 제일 빨라요. 예, 자동 맞춤을 하면 알아서 박스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어떨 때는 잘 안 맞더라고요. 이게 안 맞아. 그러면 이거를 하면 돼. 이거 가로 세로 가운데. 그게 여기 있는 말인데 굳이 여기 하지 않아도 얘를 클릭하면 돼. 이렇게 가운데 얘가 딱 맞아요. 그러면 얘를 이 위에다 하면 안 됩니까? 왼쪽에다 하면 안 됩니까? 잘 못 느끼죠. 근데 박스가 커지면 보세요. 왼쪽 위로 가 있잖아. 그때 그럼 가운데로 오고, 그때 적당히 너비를 조절해 주시면 가운데 쏙 들어온다 이거죠. 이렇게 197페이지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얘가 조금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보시면 영업 2부가 지금 영업 1부도 있고 4부도 있고 3부도 들어가 있는데, 영업 2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빼버리란 얘기죠. 그럼 보세요. 얘를 클릭하고 디자인에 가서 데이터 선택을 누르시는 겁니다. 그럼 아까 출석 점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면 출석 점수가 있으니까 얘를 제거하면 돼요. 그러면 출석이 빠지거든요. 출석이 빠져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면 1, 2, 3호를 빼는 건 아니잖아. 오른쪽 걸 빼야 되는데 못 빼요. 그때는 행렬을 전환하세요. 그럼 두 개가 바뀔 겁니다. 이때 영업 2부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김상호는 상관없는데 김홍부, 노지심은 2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거. 송치훈 제거. 이관우 제거. 이봉주 오케이. 이수진 제거. 그럼 김상원, 김홍부, 이봉주, 이양약 네 사람만 영업 2부거든요. 이렇게 빼고 나머지는 제거 누르시면 되고, 제거가 끝나고 나면 행렬 전환. 그럼 다시 돌아와요. 확인.
근데 우리 답을 비교해 보실래, 답? 우리 답하고 이 차트하고 어떤 게 좀 다르죠? 색깔이 다르잖아요. 색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무조건 지금 이 차트 색깔로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거로 돼 있는 거예요, 이거로. 근데 첫 번째는 파란색, 두 번째는 빨간색, 세 번째는 녹색이에요. 근데 파란색도 이 파란색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거나 해서 여기 있는 채우기 색깔을 단색으로 파랑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를 선택해서 채우기 색깔을 빨강으로 지정하고, 이렇게 안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왜? 흑백 문제지로 나눠주거든. 문제지가 이게 칼라 문제지 같으면 지금 이렇게 풀면 안 돼요. 근데 이 책대로 풀어야 돼. 이 책대로 풀기 되게 헷갈려요. 흑백 문제지로 나오기 때문에 몰라요, 이렇게 풀어도. 결과에는 실제 정답하고 색깔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내가 컬러인지 흑백인지 모르잖아. 이게 흑백으로 나오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허연 거 검은 거는 구별이 되지만 색깔이 들어가 있으면 그게 언제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리고 색깔 얘기했어요, 언제? 그런 말 안 했잖아요. 빼라고 했잖아. 그래서 뺐지.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누가 아냐고, 또 언제 그런 말 했냐고, 안 했잖아요. 이게 가장 편한 방법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원래 데이터는 이렇게 돼 있던 애인데 차트에 가서 디자인에 가서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면 요 김사원, 김홍보, 노지심, 이거는 얘가 아니라 1월에 있는 거를 고쳐야 돼. 1월 데이터가 뭐예요? 계열값이 뭐로 돼 있어? 계열값이 다가 아니라 얘 컨트롤 키 누르고 그 다음에 이거란 말이야. 이거 그럼 뭐가 좀 헷갈리죠, 그렇죠? 그럼 지우고 지금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컴마 2부 컴마 2부 이렇게 하래. 이렇게. 그리고 이제 2월달 거 다시 선택을 해서 편집에 들어가면 이거 지워버리고 2월달에 얘 컴마 요거 컴마 이거 3월달 거 선택해서 편집에 가서 계열값을 지우고 3월 2부 컴마 2부 컴마 2부 그러면 책대로 색깔이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라고 돼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말이 있냐고. 내가 알아서 2부 것만 보여주면 되잖아. 그렇죠.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계열 교체하는 과정에서 1월달이 지금 계열값이 원래는 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럼 그거를 지워버리고 요렇게 두 개 컴마 여기 하나 컴마 요렇게 따로따로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면 차트가 또 배렸다. 여기 또 고쳐야 되겠다. 아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1월달에 얘를 제거하고 클릭 클릭 이렇게 했죠. 4개를 따로따로 했잖아요. 2개 하나가 아니라 하나 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줘야 돼. 그렇게 똑같이 맞추지 않으면 이 차트가 배려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좀 까탈스럽지. 이 책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202페이지 왼쪽 세 번째 그림에 보면 2개 드래그 컴마 중간 밑에 거 하나 컴마 밑에 거 하나 이런 식으로. 그럼 2월도 그 방식, 3월도 그 방식.
근데 저는 처음에 1월달에 클릭을 4개를 따로따로 클릭했거든요. 컴마로. 그러면 2월달, 3월달도 그렇게. 그럼 색깔이 이렇게 파랑, 빨강, 녹색으로 떠요. 근데 칼라 문제였을 때 그런 거고, 흑백 문제일 때는 상관없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차트에 가서, 디자인에 가서, 선택에 가서, 행렬을 바꾸고, 2부 사람이 아닌 사람은 제거하세요. 이건우도 제거하고, 이봉주 말고, 이수진 제거하고. 그럼 4명 것만 남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렬 전환을 다시 누르면 데이터가 이렇게 보여요. 색깔이 좀 꼬일 수는 있지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3월은 또 3월 여기 있구나. 이렇게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 다음 레이아웃에 가서 차트 제목을 만들래요. 차트 제목을 만드는데 차트 제목이 재밌어요. 축 제목은 여기 축 제목은 축 아래 여기 축 제목도 넣으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이 차트 제목을 어떻게 만들랍니까? 요거 이 글자가 자동으로 연동되게 하래요. 그럼 여기다가 제가 영업2부 영업실적이라고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글자가 영업 2부가 아니라 안녕이라고 바뀌면 차트 제목도 안녕이라고 바뀌게끔 하라는 얘기예요. 알아서. 이 글자가 바뀌면 알아서 차트 제목이 바뀌게끔 하라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차트 제목에다 클릭해 놓고요. 클릭해 놓고 수식 입력줄 보이세요? 위에 수식 입력줄 클릭하고 는 얘기를 클릭해 주면 돼요. 지의 첫 번째 셀로 연동하라고 지정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는 지의 첫 번째 엔터를 탁 쳐주면 알아서 바뀌어요. 여기다가 막 제목이 바뀌잖아요. 이렇게 바뀌면 얘도 그렇게 바뀌고요. 이 제목이 이렇게 바뀌면 얘도 알아서 바뀌고. 어떻게 했다고요? 차트 제목에다 클릭해 놓고 수식 입력줄 자리에다가 클릭하고 는 하고 얘를 가리키면 돼. 엔터 치면 자동으로 연동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디자인에 가서 차트 스타일에 있는 하나 둘셋넷 8번째 16번째 17, 18번째 차트가 8개씩 나와요. 한 줄에. 그러니까는 16번 17번 18번 마우스 갖다 대면 차트 스타일 18하고 뜨니까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모양이 나타난다. 아까 거보다는 좀 진하게 보일 거예요. 스타일이. 아까 단색이었는데 이렇게 진하게 컬러풀하게 나와라. 그 다음에 요 왼쪽에 보시면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1000단위로 바꾸래요. 1000단위로 바꾸래. 문제지가 여기 있는 눈금에 있는 표시를 1000단위로 바꾸래요. 그러면 이 숫자를 더블 클릭을 해서 표시 단위를 뭐로? 1000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1000. 이때 1000이라는 글자도 보여야 돼요. 그렇죠? 자동으로 체크가 될 테니까. 근데 문제는 얘가 돌아갔잖아요. 이 글자가 돌아갔잖아요. 그럼 클릭하고 맞춤에 가서 가로 글자가 돌아온다. 이 숫자가 원래는 없음이었는데 이렇게 다 보였는데 얘를 어떻게 하래요? 1000분의 1로 줄여서 표시하래. 이거 체크하면 1000이 뜨잖아요. 그렇죠? 기본으로 자동으로 1000이 체크될 겁니다. 근데 다음에 하면 안 바뀌니까 선택을 해 주셔야 되고, 이때 이 숫자 글자 1000이라는 글자가 맞춤에 가서
이렇게 회전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회전될 수 있으니까 얘를 가로, 그러면 가로로 제대로 회전돼서 보이겠지. 그리고 눈금선, 이 눈금선 어떻게 하래요? 선 없으면 하래. 선 안 나타나게 하래. 아까 선이 있었는데 선 없으면 하래. 선. 그리고 그림 영역 클릭하고 채우기에 가서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질감에 가서 신문용지라고 있네요. 신문용지. 여기 헷갈리실 거예요, 지금. 채우기에 가서 질감으로 가서 신문용지로 지정하라고 했으니까 도형 채우기에 가서 질감에 가서 뭐 흰색 대리석, 뭐 녹색 대리석, 물고기 화석, 뭐 꽃다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신문용지라는 게 있으니까 신문용지 이렇게 클릭하셔도 되고, 또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 채우기에 가면 질감에 가서 신문용지 클릭하시면 신문용지라는 거로 바뀐다고. 이런 것도 처음 해보시기 때문에 뭐 헷갈릴 수도 있어요. 네. 무조건 더블 클릭하면 되고, 채우기 요구하니까 채우기에 가시면 되고, 질감이라고 했으니까 질감에 가서 신문용지라는 질감을 빨리 찾는 게 중요한 거죠. 물고기 화석 그러면 대략 알겠는데, 녹색 대리석 그러면 알겠는데, 이게 처음에는 파피루스요, 그 다음에 캠퍼스요, 뭐 데님이요, 돗자리요, 물방울은 알겠고, 신문용지가 뭔지, 재생지가 뭔지를 찾는 것도 요령이고, 마우스를 클릭하면 글자는 뜨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범례는 어떻게 하라고요? 범례는 아래쪽이래요. 범례 오른쪽에 있던 애를, 범례를 클릭한 상태에서 아래쪽, 그럼 아래쪽으로 내려갈 테고, 얘도 스타일이 있어요. 워더 스타일 아니고 도형 스타일입니다. 이 스타일에 가서 어떤 거 하래요? 미세효과, 이건 뭐야? 색윤곽선. 두 번째는 색 채우기. 그 다음에는 밝은 색. 그 다음에는 미세효과. 그 미세효과가 2줄이겠네. 그러면 미세효과, 바다색, 강조 5. 이거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강조 1, 강조 2, 강조 3, 강조 4, 강조 5. 강조 5가 바다색이에요. 강조 6은 주황이고. 그러니까는 미세효과라는 게 이 세로의 어딘지를 빨리 찾아야 되고, 1, 2, 3, 4, 5. 5라고 하는 게 강조 5니까, 그럼 얘를 클릭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차트 영역이 어디죠? 여기죠, 여기. 차트 영역 더블 클릭을 해서 테두리 스타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2포인트로 둥글게 하래요. 아까 그림자는 말이 없으니까 안 하면 되고, 아까처럼 그림자는 안 하면, 아까는 그림자가 있었으니까 하면 되고, 보편적으로 그림자 하면 제일 만만한 게 뭐다? 옵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이걸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없으니까 안 하면 되고, 스타일에 가서 2포인트 굵기와 둥글게 이것만 해주면, 둥글게, 모서리가 둥글게, 두껍게 2포인트. 그 다음 이봉주라는 사람 세 번째 거 3월에 가서 요렇게 뭐를 꾸미라고 돼 있잖아요. 삽입, 도형, 저 밑에 설명선 2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가 설명선 2번이네. 그래서 이렇게 대략 그림은 그려져요. 대략 그림은 그려지고,
굵기나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짝대기 길이 뭐 각도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그려졌으면 글자를 쓰세요. 3월 최고 한 칸 띄고 실적. 일단 글자가 보이게끔 쓰시고 홈에 가서 굴림 글꼴 색깔은 뭐 자동 선색은 어디 있어요? 천상 더블 클릭 해봐야지 뭐 설명선을 더블 클릭을 해서 안되면 컨트롤 1번 선색 실선에 가서 뭐 검정 텍스트 1 선 너비 선 스타일 너비 1포인트 채우기 색 단색에 가서 흰색 배경 1 저 밑에 텍스트 상자에 가서 자동 그리고 지정하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요것만 해주면 돼요. 적당히 조절하는 건 나중 문제인데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 노란 조절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꺾어주면 돼요. 꺾어주면 이렇게 꺾이거든요. 위치가 이 선 노란 조절점을 움직여서 꺾어주면 위에가 아니라 저 밑에도 아니고 대략 한 3분의 2 되는 지점 여기를 꾹 찔러놨거든. 이렇게 찔러놨거든. 이렇게 그 위치 이렇게 찌르시면 돼요. 조절점을 이용해서 이러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네. 차트까지 하면 이제 16가지 항목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다 끝나놨는데요. 이제 이 책 뒤편에 있는 또 일일이 하나씩 지금까지는 이제 단계별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이 시점 이후로부터는 묶음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묶음으로. 그러니까 그 앞부분 충분히 복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 시간서부터 하는 실습에서는 단계 설명을 할 거니까 한꺼번에 묶음으로 설명드릴 거니까는 뭐 부분합이 헷갈리시면 앞부분에 부분합 공부하시고 또 풀어보시면 되고 차트가 헷갈리시면 오늘 학습하신 차트 공부하시고 또 차트 풀어보시면 되고 그렇게 풀어보시면 되니까 될 겁니다.